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즉 24주 이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낙태 금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 것이죠. 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실망을 훨씬 뛰어넘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앞서 해당 판례를 파기하겠다는 대법원 초안이 유출된 5월 초 낙태 반대 단체 사무실을 겨냥한 하얀병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 전문가 로버트 G. 나텔슨에 따르면 파기된 로데 웨이드 판례는 사법부가 세운 위대한 이정표 같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낙태권 보장에 찬성하는 정치평론가 마이클 킨슬리마저 그 판례는 엉망진창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게 아니라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서 사법부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왜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그 이상의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까요?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뒤집힐 수도 없는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올까요? 로버트는 정치 공작 세력들, 즉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낮은 세금을, 어떤 이들은 높은 세금을 선호하죠. 양쪽 모두 그 방식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도 비슷한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균형 잡힌 규제를 모색을 합니다. 이렇듯 정치적 이슈는 민심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죠. 하지만 로버트는 정치 공작 세력에 있어 정치적 이슈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수단이며 거기에는 진정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정치 공작의 목적은 우선 자신의 지지층 결속과 투표율 향상, 상대방 지지층의 투표율 하락, 부동층 흡수, 상대방에 대한 부동층의 이탈 촉진, 상대방 분열, 그리고 불리한 소식에 대한 물타기 등으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치적 선동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 왔죠. 많은 정치인, 정치 공작 세력과 그 부역자들은 자신이 선동가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정치적 공작은 어쩌면 비즈니스의 일부분일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일찍이 가족법, 건강법과 같은 사안은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여론을 자극하는 선동꾼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 역사를 통틀어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의 정치인들은 외교정책, 관세, 노예제, 남북전쟁 후유증 등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슈에 한정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은 정치인이나 선동꾼들이 정치적 이슈 대부분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훌륭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대법관들은 헌법에 마련된 정부 권력 제한 기능을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대부분 멈춰 세웠는데요. 대법관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 결과의 하나로 미국에서는 정치 선동꾼들이 휘두를 수단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일례로 1973년 대법원은 낙태권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남겼는데요. 그때부터 정치권은 낙태를 두고 서로 치고받으며 난투극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공화당의 선동꾼들은 낙태 이슈를 이용해서 복음주의자, 천주교 신자, 유대인, 생명 존중 성향의 유권자를 자극해 공화당을 지지하게 했고, 반면 민주당의 선동꾼들은 인종적 적대감을 이슈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낙태 문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낙태 문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미혼 남녀를 유혹할 내세우는 근심 없는 성관계 패러다임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일상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 일부 정치 선동꾼들은 대법원이 낙태 정책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혹은 주의회 소관으로 옮긴 것에 대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에게는
이는 재앙 수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국가 고위직 혹은 특수직에 몸담은 민주당 정치인이나 선동꾼들에게 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낙태 정책의 영구적인 탈연방화는 민주당의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 선동꾼들과 그 동료들은 이 문제를 다시 연방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로버트는 미국의 전국지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광범위한 낙태급 보장 요구 시위가 그 시작이고 그 다음 수순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낙태 이슈에 대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다루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일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에게 낙태 정책의 탈연방화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따라야 할 모델이 된 셈이죠. 이에 대해 로버트는 헌법이 연방정부의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러 이슈에 관해서 그 결정권을 주정부와 의회에 돌려주는 일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화당 의원과 보수 인사들에게 그것은 또한 매우 좋은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